또 그 재판부에 배정됐다는 거예요. 뭐 운명의 장난 같습니다. 남은 건 시간 싸움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재판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에게 중형을 내린 그 재판부가 또 맡게 됐다. 수원지법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관련 재판 배당 무작위로 배당을 했는데 하필 형사 11부의 부장판사는 바로 그 판사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 11부의 배당이 됐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냐? 이화영에게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부장판사입니다. 자, 이게 꽤 흥미롭게 돌아가는데 일단 김병미 최고님, 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여러 가지를 부인하고 있어요. 일단 경기도 공문에 찍혔던 그 직인도 내가 안 찍은 직인인데 누가 이화영이 찍었네라고 직인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1심 판결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첫 번째는 이화영에게 보고받은 적 없다. 두 번째는 북한에 넘어간 그 돈, 북한 노동당에 입금된 그 돈, 전달된 그 돈은 나의 방북 비용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신진우 판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놨잖아요. 네. 그 돈은 누구 돈? 방북을 위한 사례금.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가 불리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한 거다. 그리고 국정원에 있는 여러 보고서에 있는 거 왜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냐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 부장판사가 써내려간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무려 104번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104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 영수증까지 있는 그대로 재판 결과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화영 부지사의 9년 6개월 중형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처음 이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의 신작 소설 흥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문제 다 불거지고 난 다음에도 창작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소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지죠. 아니, 소설 같은 일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화영 부지사의 중형을 선고했던 그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판사가 되는 건 이거 진짜 소설 같은 일 아닙니까? 그 신진우 판사가 자료도 네. 검토를 굉장히 오래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대북 송금 사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 전문가뿐 아니라 그러니까 무튼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재판의 속도가 붙을 거라는 게 하나하나 따져볼 것 없이 이제 남은 것 딱 하나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해서 내용들을 알았는지 그 연결고리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성남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판부의 판사이기 때문에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소설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을 쭉 봐왔기 때문에 뭐 검찰이나 변호사 측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해도 나 그거 다 아는 건데 라면서 재판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화영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의 반응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인지 함께 보시죠. 해보자는 거죠. 다짜고짜 해보자는 거네요. 재판 기피 신청해야 된다. 증거 없는데 기소 얼마나 많은 소설 쓸지. 정치판사 뽕을 뽑겠다는 거냐. 큰일이네 우리도 준비해야겠다라는 일단은 절반은 한 위기감 큰일 났다. 절반은 정치판사다라는 비난 여론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1심 판결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 왜냐? 이 재판부가 너무나도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재판을 지연하려 해도 1심 선고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진우 부장판사의 임기가 내년 2월. 그렇다면 내년 2월 전에 1심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을 빨리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재판을 지연할 것이다. 각종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 만약에 기피 신청을 낸다 하더라도 법원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 일단
김용태 의원님. 예. 같은 판사인데 같은 판사가 이화영 판사 판결에 대해서 그 북한에 넘어간 돈은 그 잘못된 돈이다. 유죄. 그리고 그 돈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다라고 판결을 내려놓고서 똑같은 판사인데 이재명 재판에서 그 돈은 방북 사례비가 아니다라고 다른 판결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동일한 판단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관건은 이재명 지사가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인데 요 신진우 판사로 말할 것 같으면 1심 판결문을 아마 앵커 중에서 제가 많이 가장 분석을 해야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성태와의 이재명 지사와의 두 번 통화도 신진우 판사는 사실로 보인다라고 인정했어요. 예. 그것도 아마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보고 받았다라는 거에 예, 대해서. 예. 그 판결문을 보더라도 아마 이 판사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보고받고 또 최종 이재명 당시 지사께서 결정하신 일 아닐까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판사께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 측은 뭐 재판 법관 기피 신청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판사 기피 신청할 때는 불공정할 그런 염려가 있을 때여야 하는데 사실 불공정하다라고 보여질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실제로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을 또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가능성 매우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두고 민주당 측에서 이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이러한 사법부 어떤 판단을 저해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뭐 가령 법 왜곡죄랄지 예, 뭐 예. 그런 거 말씀이시죠? 판사 선출제를 이야기하는 등 이러한 일은 정치권이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예. 판단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삼권 분립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건 시간 싸움이라는 건데 이 부장판사 이 인사 이동이 내년 2월 그러면 지금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8 충분하겠네요. 저는 지금 김명민 전 최고위원께서도 잘 설명하셨듯이 이번 재판부가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잘 연구가 되어 있는 재판부고 이미 네. 판사께서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일각에서 야당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3년의 임기를 두고 비아냥거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반대로 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도 3년의 시간이라는 그런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의미심장한 김용태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따져볼 건 남았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일 것 같은데 김유정 의원님 일단은 궁금한 게 그 돈 넘어간 돈 예. 민주당 입장은 그 방북비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신진호 판사는 그건 방북비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재판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다라고 인정한 판사에게 그 돈은 방북비가 아니다라고 우길지 따질지 아니면 그건 방북비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전략으로 끝까지 나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뭔가 적극적으로 네네. 해명 내지는 저항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항. 예, 이 판사의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7, 8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고 일단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상당 부분 이 사건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어떤 금품 매수나 이런 부분은 이화영 지사 1심 판결 이후에 또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안부수 회장이 사학 오피스텔 받고 나서 전후로 이 상황, 그러니까 증언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새롭게 아마 또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재판부가 알아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보고받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이화영 지사 재판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거는 또 다른 재판의 또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준비하고 내용을 또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 판사가 이제 과거에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법정 구속도 됐었고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 이화영 지사 이르기까지 공교롭게 다 또 이 성남과 언저리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다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야, 이게 성남의 향기. 예. 그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 재판부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징역 2년을 선고한 거 플러스 법정 구속까지 시켰는데 성남시장이었고 혐의가 수사 편의를 제공받고 경찰에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 유죄로 구속됐잖아요.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성남 도계공 조례안 통과 청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자꾸 이 성남과 관련된 성남의 추억들이 이 재판부가 유죄를 엄하게 선고했었다. 그러니까요. 참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전산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배당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무작위 맞아? 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제시할 정도로 참 공교롭게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아니 그렇다고 뭐 아니 성남 판결 다 유죄 때렸다라고 바꿔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때 그건 뭐 해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이유로 하게 될까?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이유도 좀 타당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재판이 이것까지 포함하면 4개째가 되는 건데 예. 앞선 3개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은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앙지법으로 또 그 이송해달라. 어허. 뭐 이런 요청도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타당한 이유들이 조금 수반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7, 8개월 안에 이제 1심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이화영 지사 1심 판결 이후에 새로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이 재판부가 그 돈에 대해서 북한 노동당에 들어간 그 돈에 대해서 불법적인 자금이죠. 그러면 안 된 돈이죠. 그 돈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이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1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화영에게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전해드립니다.